자,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좀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버퍼링이 없고 막 그랬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지 좀 아쉽고, 시간 관계상 얘기 못하는 부분은 또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 시간 많으니까 우선 한 가지만 먼저 까먹으면 안 되니까. 아까도 제가 그 텐션이 되게 높아지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12월 말에서 1월 둘째 주까지는 항상 지금처럼 텐션이 엄청나게 강하고, 2019, 2020, 2021, 2022 항상 그 3년, 4년 동안은 나쁜 얘기만 했던 사람인데, 이토마토 방송 출연을 안 했을 뿐. 유튜브에, 이종복 유튜브에는 항상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이, 이종복의 노하우 플러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그걸 갖고 봤을 때는 여기가 기회는 맞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고, 저는 전문가의 사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싸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연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어투로 상대방에게 신뢰 주는 어떤 그거를 지금 하는 건데, 1월 15일이 지나면 또 사람 바뀝니다. 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전문가라면 이럴 때 자기의 의견을 정확히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원래 그 아까 한 투자와 매매의 중요성 얘기해 드린 거 플러스 이건데, 오늘 사실 이거 마켓텐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든지 미스터 진단에서 최초로 공개했는데, 오늘은 마켓텐에서 최초로 벌써 얘기 다 했고, 그래도 미스터 진단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마켓텐에서 얘기하지 않은 걸 가지고 좀 얘기를 부연을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지표는, 이 고용지표는 나쁘게 나와야 주식시장에 좋은데, 요게 최근에 좋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제지표도 마찬가지. 경기 침체 얘기를 할 때는 이 경제지표라는 것이 개선세로 가는 순간에 경기 침체 얘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경제지표라고 하면 뭐냐면은 ISM 지표, 제조업 PMI, 아니면은 소매 매출 막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이런 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올 때 언론에서 경기 침체 얘기를 더 부각시킨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돌기 시작하면 언론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가셨다라는 얘기를 하면 주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지표는 그 분위기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 지표는 무조건 지금 시장에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다소간에 위험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다음 주에 한 차례 조정은 나와야 돼요. 이 물가 지표가 다음 주에 긍정으로 나올 것이 예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긍정으로 나오면 오히려 저점 매수 못한 사람들 이제 막 그죠? 궁딩이가 이제 막 뜨끔뜨끔 할 겁니다.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차라리 그렇게 안 나오기를 바라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예측은 시장의 긍정으로 예측이 되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장의 긍정으로 예측해 놓고 이상하게 나오면서 뺄 수 있지만은, 그거는 가봐야 되지만 그럴 확률도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이 물가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게 좋다. 그래서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을 여기다 얹어서 얘기하면 고용만 잡히면 되는 겁니다. 이 고용만 잡히면. 근데 아까 실업률이 3.7로 높아진 3.5로 낮아진 게 이게 변수인데, 제가 봤을 때 이래놓고 다음에 실업률 3.8 나오면 주식시장 날아가는 거죠. 이 고용 지표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사명감으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약간의 어떤 그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담당 PD한테 얘기했지만은 12월 마지막 주 방송 안 한 게 억울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장이 조정받을 때 제가 12월 23일 날 2023년을 대비할 마지막 준비라고 하면서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292 수준까지 밀릴 수 있는 걸 전망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말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종복이가 장을 좋게 얘기했는지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밀리는 게 기회. 자, 그리고 이쪽을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다 보면 덕담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리고 연말 연초 특수성. 약세일 때, 연말장이 약세일 때 2달 연속 하락한 적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연휴로 착각하고 집에서 차트 한번 돌려보시라는 말씀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박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행자분들이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종목 진단보다 시황 얘기할 때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스시키고 요거 플러스예요, 여러분. 요거 플러스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면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쪽으로 가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상과 분공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이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이클이 조정은 매수 기회. 보면 12월 23일. 그래서 12월 23일 이후로 주가가 밀렸을 때 그냥 12월 24일 날 샀다라고 치는 거지만 원래는 292 수준부터 사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연초장에 주식을 사게 됐던 겁니다. 연초장에, 연말장이 아니고. 이런 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지수 밴드가 여기도 292 수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292 수준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 지수 때.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갈 때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325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지만 보세요, 여러분. 305, 325, 305부터 출발하죠. 여러분. 305부터 출발하는 걸 아실 겁니다. 보세요. 305부터 출발하고 307에 310은 기술적 흐름으로 돼 있죠. 다시 다음 주는 약세장에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5부터 저항이지만 기술적인 특성상 주가의 기술적인 특성상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전저점을 안 깨고 움직인 프리미엄을 주면 310 돌파 시도도 나올 수 있는데 장담은 못하겠다. 이거 되게 공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285에서 올라왔는데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310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 아무나 못하죠. 근데 사실 저는 해주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세장에서 부정적인 기사만 쏟아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만 긍정으로 얘기하면 혼자 바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춰도 바보 되는 거예요. 맞추면 본전이고 틀리면 바보가 되죠.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문가의 사명감으로 그걸 내가 그냥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밀릴 때 295 수준이죠. 만약에 CPI가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걸로 나올 때만 거길 깰 수 있지 CPI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 아마 쉽게 못 깰 거려. 지금도 보세요. 못 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못 깰 거라고. 안 깰 거려가 아니고 못 깬다는 거죠. 안 깨는 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못 깨는 건 그거에 피동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얘기를 해드린 건데 아쉽지만 강세장으로의 좋은 얘기가 아니고 하방이 탄탄한 좋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방은 탄탄하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중요성을 얘기할까요? 뭘로 얘기할까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12월 23일 날 보면 하락 사이클의 변곡점이라고 했죠. 하락 사이클의 변곡점은 어느 시점에서 저점을 예측하는 거라는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그냥 다 받아줬던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292 부근이거나 이하로 왔을 때가 기회라고 했다는 점도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로 바뀐 거냐? 지금 장의 사이클은 반등 사이클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시작된 게 지금 며칠 정도 이어진 거냐면요. 이 최저점을 기준으로 4일째입니다. 하락을 시작한 날이 23일이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382 수준이면 4, 32, 428, 9.2. 그러면 38을 했어야 되는데 4를 했으니까 9일 정도 놓으면 앞으로 5거래일 동안은 반등 지속 사이클입니다.
대신 밑으로 밀릴 때는 CPI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297에서 295 수준, 특히 295 수준이 지지의 역할로 된다면 저는 310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고 보고, CPI가 긍정이면 이거 바로 뚫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장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 장은 반등이 나오는 장이니까 말 그대로 310 쪽으로 왔다. 평균값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310 언저리나 조금 더 장이 움직임이 양호할 것 같을 때는 FOMC 경계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 어느 정도 다시 주식을 좀 한번 파시고, 이쪽 위로 올라가면 주식을 좀 파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밀린다면 295 수준이나 그 이하부터가 주식을 저점 매수하시는 요런 전략으로 가시면 지금 주식시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문가의 사명으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장이 강세장으로 돌아섰다가 아니고 하방으로의 지지력이 강력하고,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침체기권의 주식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을 때는 흘러내리지만 명분이 생기면 그냥 쏜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 부족한데 나중에 시간 되면 월봉 분석 갖고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도의 이야기로 이제부터 올라가는 지수는 5일 정도 더 지속이 되면서 올라가고, 지수가 310 정도 지수나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또 주식을 또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된 분들은 좀 파시는 전략. 만약에 지수가 295 수준 쪽으로 밀리면 그것은 땡큐 베리 머치, 저점 매수의 기회. 보유자 입장과 매수자 입장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그냥 끝낼까요? 30초만 더 쓸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라는 말도 중요해요. 292를 지지로 봤죠, 여러분. 이 종목이가. 292가 깨졌을 때는 정말 강력 매수의 어떤 기회가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버슈팅으로 얘기할 때는 325 구간 쪽으로 올라가면 강력 매도가 되는 거겠죠.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